방송 장비의 문제로 좀 손을 보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작이 5분 늦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수업을 합니다. 한 가지는 잠시 전에 공부했던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이고요. 또 한 가지 수업은 지금 4분 이과야를 꿰어서 마치마 이과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중요하게 함께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경들, 그 경들을 관통법회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요일 날 두 번째 수업에 50분을 잡아가지고 경을 보충하는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 시간 경전 보충 해설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과야 첫 번째 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한 것이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그 말 자체로는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이렇게 좀 긴 서술로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으면서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서 하나의 주제를 알려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지만 이렇게 긴 서술로 나가는 요런 용례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짝을 이루어 가지고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래가지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나타나는 용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례를 총괄적으로 보면 한 가지 대표적인 용례가 있고 나머지 기타 용례가 조금 나타나죠. 근데 대표적인 용례가 뭐냐 하면 이 내용이죠. 루팡 아따또 사마누 파사띠 루파 완땅 와 아따낭 아따니 와 루팡 루파 스밍 와 아따낭의 용례라고 해서 그러니까 색을 아로부터 관찰합니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합니다. 라는 건데 동일한 내용이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되는 거죠. 담마론도 부부님, 우리 앞에 시간까지 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아로부터 관찰한다. 그 위에 세 가지 요래하는 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되거든요. 이게 5온에 대해서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게 다니까요. 그지. 우리가 좀 전에 그 앞에 시간에서 꽃경에서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뭐야?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색수상행식 5가지거든. 그게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거 아닌 거로는 열반밖에 없는데 열반과도 다른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을 브라만교에서 제시할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배우지 못한 범부, 여기에서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죠? 아로부터 관찰한다. 아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 위에서 색수상행식 5온을 아를 가진 거라든가 또
뭐죠? 아를 가진 자,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거나 이래가지고 아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세 가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측면을 보았지만 대표적으로는 어떤 걸 말할 수가 있나요? 뭐니 뭐니 해도 그동안 오랜 세월 주석된 바로는 바로 요 내용을 놓고 유신견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색수상행식 5온이 있어서 5가지고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4가지로 잘못 보기 때문에 5 곱하기 4는 20, 20가지의 삿된 견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례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색수상행식 5에다가 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아 위에서 실질적으로 잘못 보는 것은 3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5 곱하기 3은 15라는 15가지의 삿된 견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오히려 타당하다. 유신견이라는 개념. 요거를 보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실지견을 안내하는 이 측면에서 무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일까? 그죠? 이 3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냐라는 것을 보니까 그렇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색수상행식 5온을 아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그 아의 위에서 색수상행식 이건 내 거요, 이건 나요, 이건 나의 아요 라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5 곱하기 4는 20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어리석은 범부가 잘못 보는 요 내용하고 무아가 설명되는 그 자리에서 내 거다 나다 나의 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2가지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다르니까. 근데 요거를 아가 전제된 위에서의 3가지 5 곱하기 3은 15 요렇게 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이 여실지견을 이끄는 그 자리에서 어차피 여실지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아라는 걸 전제된 상황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아요라고 잘못 보는 이것이 그대로 아로부터 보는 전제 위에서 가진 자 또는 5온에서 색을 5온에서 아를 보는 자, 아에서 5온을 보는 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배우지 못한 자의 잘못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아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실지견을 이끄는, 즉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실지견을 이끌죠. 그 위에서 여모, 이탐, 해탈지견 해서 깨달음이 완성되잖아요. 요 2가지의 설법 형태를 하나로 연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용례들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 주제 중에 6번째로 나오는 경하고 7번째로 나오는 경 2개의 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앞에 간 5가지 경우를 용례를 보았고 6번째가 22번 상류자의 44번 실천경입니다. 오늘 드린 거예요.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유신의 자라남으로 이끄는 실천과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신의 자라남으로 이끄는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한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유신의 자라남으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자라남으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의 자라남, 고집으로 이끄는 관찰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 뒤에 부분도 같이 볼게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아로부터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관찰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경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신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알면 별 문제될 게 없죠. 나머지 다 우리 이해되는 거예요. 유신이 뭐예요? 사가야 몸이 있는 상태요. 누구한테? 마음한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교리적 답이 첫째는 유신이요. 말 그대로 보면 몸이 있는 상태요. 누구한테? 마음한테. 그러고 그게 한 번 더 확장되면 유신은 오치온이다 라고 해서 몸과 마음만으로가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서 함께 쌓여있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요게 나요? 라고 확장되는 건데 경은 유신은 오치온이다 라고 해서 요 관계를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 더 확장되면 나는 누구냐? 세 번째로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이제 부따, 누적된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나는 또한 누구냐 하면 역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의적인 중생으로의 나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경에서는 중생인 내가 중생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를 소멸해서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유신의 자라남이라는 건 뭐야? 유신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가 계속 커지는 거요. 그죠? 번뇌가 계속 쌓여가는 거요. 이런 얘기잖아. 이거는 방향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가 점점 쌓여가는 커져가는 유신의 자라남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유신을 자라나게 하는 실천이냐라고 할 때 경우는 바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아로부터 관찰하는 거예요. 그 아로부터 관찰한다 라는 토대 위에서 5온을 아를 가진 자지. 맨날 이게 나는 헷갈려. 아로부터 식을 가진다. 그 5온 각각을 가진 자로서의 아고, 그 다음에 아에서 5온을 관찰하고 5온 각각의 안에서 아를 관찰하는 요런 잘못된 관찰 방법, 잘못된 시각이 뭐요? 중생으로의 나를 자라나게 하는 거야. 괴로움이 커지는 거야. 요런 실천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뒤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반대예요.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유신의 소멸은 뭐예요? 바로 중생인 나를 소멸하고 해탈된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뭐야?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유신의 소멸이라고. 중생이라고 하는 불만족 상황의 나라고 하는 요것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이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 각각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아여라고 전제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5온을 아라고 관찰하지. 또 헷갈려. 5온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고 아에서 5온을 관찰하지 않아. 5온 각각의 안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아. 이러한 관찰 방법이 좀 전에 말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여실직연으로 이끄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는 이런 관찰이잖아. 이런 관찰을 통해서 여실직연해야 그때 여모 이탐 해탈로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찰이 유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천경에서는 딱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본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 22번 삼주따의 47번 경 관찰경입니다. 바꿔보니 우리 관찰경은 뭐 수도 없이 보는 경이죠. 중요한 경이니까. 그죠? 이 관찰경,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가장 근본에 있는 경이고,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다양한 아를 관찰하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오치원이거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나를 관찰해.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이건 나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하는 이런 사문 바라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보느냐라고 하면 오치원이거나 그 가운데 어떤 것. 그 가운데 어떤 거라는 건 뭐예요? 오치원이라고 하는 통째로 말하는 유신이고 오치원이요 라는 나를 관찰하거나 그 가운데는 거기 포함된 게 색수상행식 5온이잖아. 그 가운데 어떤 걸 보거나 나는 누구냐라고 나를 관찰한다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좀 자세히 그 부분을 살펴보면 오치원 자체를 보거나 그를 구성하는 5온을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다섯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한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한다. 만약 이렇게 이것을 관찰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관찰하면 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아라는 전제 위에서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관찰하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아스미라고 해서 나는 있다라는 이제 1인칭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는 있다가 뭐예요? 나요.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은 무아적으로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요 라는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만약 이렇게 이것을 관찰하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요,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요, 무명의 척,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에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나는 있다도 있고 나는 이것이다도 있고 나는 있을 것이다도 있고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도 있고 나는 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있고 나는 무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있고 나는 상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있고 나는 비상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있고 나는 상을 가지지도 않고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로 있을 것이다도 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들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그에게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명의 생김으로부터, 요거 이제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김으로부터 요거죠. 나는 있다도 없고 나는 이것이다도 없고 나는 있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무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상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비상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상을 가지지도 않고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로 있을 것이다도 없다. 이게 관찰경이에요. 사마누빠사나 습단. 기본적으로 이건 아가 존재된 이런 배우지 못한 범부의 관찰을 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있다, 아스미, 나여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그러니까 참여하고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참 정말 가만한 부분이 참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관찰이라는 개념이 배우지 못한 범부의 관찰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있다라고 하는 나요 라고 하는 어떤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관찰한다? 사유하는 거잖아? 행위란 말이지. 행위라는 쪽에서 아가 전제된 관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참다. 관심에 실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못된 관찰을 싣고 오는 거니까 참다, 라가. 욕탐이 되겠죠? 욕탐이 이런 상태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싣고 오는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아스미, 나는 있다 라는 유신의 상태,
유위적인 언내의 영향을 받는 존재 상태, 그러한 이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요런 이해 위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눈의 기능 내지 몸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내입처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내입처라고 그지 박부모님? 몸의 기능, 그러니까 눈의 기능 내지 몸의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걸 내입처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내입처 식이 그지? 내입처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식 플러스 근이. 일단 그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눈의 기능이니까 안근이요. 안근 내지 몸의 기능이니까 신근이요. 요것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참여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참여한다 그랬거든? 이건 무슨 말이야? 실행한다면 작동을 한다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없던 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참여한다라고 말하거든.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아스미라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어떤 마음 상태가 작용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아라한도 안근 보는 눈은 있잖아, 그죠? 아라하는 아스미 이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고 하는 요게 말하면 몸이잖아. 그죠? 몸은 어쨌든 있죠. 있는데 이것이 아스미라고 하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요런 마음 상태가 딱 작용하지 않는 한 그냥 있을 뿐인 거야. 근데 이것이 아스미 나는 있다 라는 관점이 작용을 하면 이제 참여를 해. 근데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행위의 자리가 아니지. 그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럴 때는 인식의 자리라고. 인식의 자리에 참여를 해. 그래서 일단 이게 참여하니까 박보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해. 그런데 거기에 요 5가지가 참여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대.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 일단 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 성향, 미, 촉, 법 이래 되는 거잖아. 법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복수로 법들 이렇게 말했어요. 있다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의가 있대. 의 뭐죠? 만호. 이건 의미가 뭐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의 내입처. 의 내입처라는 것은 법 외입처하고 대응하는 인식주관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두 분이 말씀 그래 하셨죠? 우리가 그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을 말한다고. 이때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요.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요. 의는 뭔가요? 심이든 식이든 다 몸과 함께 작용하는 위드 몸. 요럴 땐 의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의, 만호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법을 인식하는 주관인 의 내입처냐 아니면 심의식에서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의냐? 요걸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법들의 상대, 그러니까 법들이 있고 의가 있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의는 뭘까? 밑에 밑에 거. 이번 밑에 거. 위에 거. 위드몸. 2번. 위드몸. 네. 법들이 있고 의가 있으면 여기에 이래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 심의식이라는 마음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이런 그래 2번 박보부님 이런 2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법들이 나왔으니까 아 의가 여기 있는 거로 이해를 하게 되죠. 내처럼 볼 수 있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죠.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인식작용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인식이라는 건 뭐요? 어쨌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인식이 되잖아요. 안근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색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안근 내지 신근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척, 즉, 물질 세상인 대상이 근의 참여에 의해서 색성향 미척은 함께 대상으로 존재하는 걸 말해준 거라고. 이 상태에서 법들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의가 있을 때, 이제 의 네이처라는 것은 식 더하기 근이다. 이런 점에서, 요만큼. 그래서 안식 내지 신식 그리고 의식과 의근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은 몸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라서 몸이라는 근을 그러니까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의식이 자체적으로 접점, 의근의 역할을 해서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게 말하자면 마음인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근이 참여했다. 그래, 만어. 근이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작용을 했다. 이거잖아. 인식하는 자리에서 몸이 함께 하니까 의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찰경에서 말하는 근이 참여한 상태에 의가 있고 법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는 요거 안식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 그래서 근이 참여했다라는 요것에 의해서 뭐예요? 육내입처가 형성됐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육외입처가 있어서 인식작용이 진행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더 있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인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위자납디 인식하다, 분별이 아니다. 이 인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인식을 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는 내입처와 외입처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관찰경에서는 이런 인식작용이 진행되는데 바로 몸이 참여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 함께 있다. 거기에 법이 있다. 의가 있다. 요거만 말해주면 인식작용의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 무명의 요소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바로 여기서 요거죠. 무명의 요소. 행위가 순환적으로 와서 인식에 참여하는.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가 전제된 관찰이니까 이 밑에는 뭐가 있어? 무명이 있고 무명은 번뇌와 서로 조건되는 이런 바탕이 있죠. 그러니까 번뇌로부터라고 말해도 되고 무명으로부터라고 말을 해도 돼.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이 무명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한 그것이 아스미 나는 있다라는 상태로 와서 참여를 한 거예요. 이것이 무명의 요소라고 불리는 1차 인식의 공동주관. 인식의 공동주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요?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는 두 가지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데 두 개의 공동주관이 있다. 이거잖아. 바로 이 관찰경에서 시작해가지고 몸과 의가 함께한 육네이처라는 인식주관에 무명의 요소, 달리 말하면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함께한다. 요 개념이 보이는 거죠. 바로 관찰경에서 지금 요 부분을 보았고 요거를 이렇게 참 표현도 이해는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만약 이렇게 이것을 관찰하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무명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유이다 중생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5가지 기능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의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1차 인식의 자리를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보는 자한테 보이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계속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경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경이 말하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1차 인식의 자리가 규명이 된 거예요. 관찰경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명의 촉에서 생긴 느낌에 닿아진 배우지 못한 본부에게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무명의 촉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마커부님 요 촉하고 이게 참 중국에서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근데 요 촉하고 원어가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지는 촉이 하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원어를 배제하고 무명의 촉 이러면 이 촉이 무명의 촉인가 봐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제 경은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식 그러니까 뭐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났죠.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 그래서 삼사화합 촉이란 말을 한다고. 삼사화합 촉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긴다,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식을 하면 대상을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강조하죠. 이럴 때에 바로 지금 경은 이 촉을 말하고 있다고. 어저께 우리 김정혜 부부님도 무명청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셨었지만 바로 요 촉을 놓고 이 촉이 어떤 질적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촉이 생겨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게 뭐야? 무명의 요소, 공동주관이 있잖아. 그죠? 만약에 공부가 잘 된 사람 그래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어떻게? 번뇌가 부서짐에 따라서. 그래서 번뇌가 없고 무명이 명으로 전환된 이런 사람은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죠. 그러면 나는 있다 아스미 하지 않고 무명의 요소는 명의 요소가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런 인식의 과정에서 식이 생겨날 때 전혀 왜곡되지 않은 식이 생겨나? 그러면 그야말로
왜곡 없는 네이처 식이 함께 만나는 그런 상태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야? 아라한의 이야기야. 그지? 그럼 아라한 아닌 보통의 중생들은 어때요?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잖아. 그러니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 상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있다 아스미 하는 상태로 공동주관으로 작용을 한다고. 명의 요소가 아니라 무명의 요소라고. 그러니까 내입초도 외입초도 식도 다 무명의 요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다 보니까 삼사화합 촉하는 것도 왜곡된 것들끼리 만나니까 왜곡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걸 지시하는 표현이 뭐예요? 무명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명촉.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경에서 보면 어딨냐? 예, 그 저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마노 아티 담마, 그러니까 마노는 위에서 이제 아티 마노 의가 있고 아티 담마 법들이 있고 아티 아비짜 다투 무명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위자 삼파사 제나 이렇게 나오죠. 요 아위자가 무명이고 파사가 촉이야. 근데 이제 요 파사 촉은 이렇게 함께 쓰일 때 삼을 그러니까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삼파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위자 삼파사 제나라는 건 이제 거기서 생겨난 것에 의해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아위자 삼파사 요게 무명촉이라는 원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무명촉이라는 말은 니까야에 직접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무명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거야. 어떻게? 락고 불고 불락으로. 요렇게 이제 요 부분까지가 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느낌에 다진 배우지 못한 범부한테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야?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색을 가진 자로, 무색을 가진 자로, 상을 가진 자로, 비상을 가진 자로, 상을 가지지도 않고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존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조금 이따 더 설명하고. 자, 이게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에 쌓인 유위적 중생의 삶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수행을 하잖아. 그래서 깨닫잖아요. 깨달음의 상태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비구들이요. 5가지 기능들은 거기에 있다. 5가지 기능. 안근 내지 신근은 거기 있어. 당연하겠죠? 아라한도 그죠? 있어. 몸이 있는 거야. 그러나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그러면 그에게 무명의 바람으로부터 명의 생김으로부터 요것에 의해서 나는 있다도 없고 나는 이것이다도 없고 나는 있을 것이다도 없고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도 없고 색을 가진 자로 무색을 가진 자로 상을 가진 자로 비상을 가진 자로 상을 가지지도 않고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로 있을 것이다도 없다. 이건 뭐예요? 이게 여기가 무명의 상태로 출발해서 무명의 요소로 공동주관이 참여해서 무명촉을 해서 생겨난 느낌. 여기에서 나는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뿌리에서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이게 깨달음이잖아. 이런 깨달은 상태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와가지고 무명이 아니라 명의 요소로 참여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무명촉이 아니라 명촉. 명촉. 그런데 여기서 별 의미는 아니겠지만 명촉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앞에서 본 거로 보면 아위자 삼파사가 무명촉이니까 아를 제외하고 위자 삼파사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자 삼파사 명촉이라는 표현 자체는 안 나타나. 그런데 아멘 있다. 아멘이에요. 그래 아하면 나타나지. 이제 니까에는 없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그 상황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 동일한 내용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서 무명촉에서 생긴 느낌을 가진 자가 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예요? 바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는 것을 아가 존재된 관찰을 하지 않는다. 아스미 이거 뭐 이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온 거죠.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위자 삼파사라는 무명촉 요거에 대응해서 위자 삼파사라고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략된 거야. 그죠?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무명촉은 있는데 명촉은 없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무명의 요소가 참여해서 진행되는 촉을 무명촉이라고 하는데 그 무명의 요소가 버려진 명의 요소가 참여한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를 말하니까 말하자면 명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 다만 그게 이러한 그 생략되는 과정에 의해서 직접적인 단어로는 쓰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 이래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건 5가지 기능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있어. 다만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입처라고 하는 인식 주관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명의 요소에서 명의 요소로 전환돼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명촉은 무명 없는 촉이 되어서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느낌이 느껴진 다음에 나는 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 이것이다라는 게 지금 상태를 말하죠.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미래의 생을 말해요. 그런가 하면 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 무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 상을 가진 자로, 비상을 가진 자로 가지지도, 그러니까 상을 가지지도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로 있을 것이다. 요 부분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뭐 나는 있다라는 건 그렇고 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뭔 얘기죠? 이래 보면 되겠죠. 색을 가진 자, 누가 색을 가진 거요? 일단 내가 쉽게 마음이라고 보지 뭐. 마음이 색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색은 몸이야.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 무색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 요 얘기는 뭐예요? 색이라는 것은 뭐 색계 수준의, 그러니까 색계 수준 상태로, 그러니까 욕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은 넘어선 상태여서 색계 중생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몸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루피라고 하면 이제 이게 몸 색을 가지지 않은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하죠. 아루파 무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색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색상, 색계의 경향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을 넘어선 것을 아루파 무색이라고 말하지.
몸이 없다. 무색해 중생한테 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색이 됐든 비색이 됐든 이거는 몸의 질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나머지 한쪽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상을 가진 자, 비색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상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삶을 이해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중생들은 반드시 몸을 필요로 한다고.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어떤 질적 삶을 살 것이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죠? 상이잖아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그래서 상과 몸을 가진 이런 이제 표현이 나타나죠. 마음을 중심으로 몸과 함께한 나가 상과 함께할 때 어떤 질적 존재를 가지느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색수색인식오온이 다 있는데, 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색과 상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마음이 색, 몸과 함께한 나가 상과 함께해서 어떤 질적 삶을 사느냐. 요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색 쪽은 색이냐 무색이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상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나와요? 상을 가진 자냐 비상을 가진 자냐, 상을 가지지도 않고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제가 그 정리한 부분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상이라고 하는 거, 학부모님 우리 구차재정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주로 그 무소유처까지는 상의 영역으로 말하죠. 상의 증득으로 도달하는 거. 무소유처까지는 하여간 상으로 표현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비상, 비비상처가 있지. 응? 응? 그래. 남아있는 행어로 증득하니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어쨌든 삶의 입장에서 보면 무소유처까지는 상으로 이 상이 어떤 질적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걸로 무소유처까지를 말하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단계 중생세상의 끝자리는 비상, 비비상처야. 말하자면 상이라고 부를 것도 아니고 상 아닌 것이라고 부를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이야. 이게 내와 샀냐, 샀냐 이래가지고 샀냐, 상도 아니고 샀냐, 비상도 아니고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산니라고 해서 상을 가진 자. 상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무소유처까지를 보면 되겠죠. 저 지옥 중생부터 무소유처까지의 중생들은 산니, 상을 가진 자야. 그리고 내와 산니, 산니라고 하면 이거는 비상, 비비상처를 그대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말할 때는 산야라고 쓰는데 산니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상을 가진 자니까 요 말은 비상, 비비상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 아산니라는 게 있어. 자, 내와 산냐, 아산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삼냐, 상이라는 말을 놓고 내와 해서 아니요 하는 얘기고, 샀냐,
내와 산냐고 나 산냐가 되는데 요 나 산냐라는 것은 나 더하기 아 산냐야. 그러니까 내와 해가지고 상도 아니고 나 아 산냐 상 아닌 것도 아닌 요런 얘기거든. 여기에다가 아를 이로 바꿔주니까 상을 가진 자도 아니고 아산냐를 가진 자도 아닌 거야. 비상을 가진 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비상, 비비상, 처가 있고 그 비상, 비비상처의 존재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산냐 또는 산리. 상이라는 개념, 상을 가진 자. 그거 우리가 이제 무소유처까지를 봤잖아. 그리고 비상, 비비상처라는 걸 말할 때는 그거와 반대되는 아산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아산리. 요 개념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요 밑에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아산냐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부님 저기 중생들의 9가지 거처 뭐 이럴 때 보면 무상유정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79죠. 그래? 비상비상처, 무상유정처. 무상유정천 이렇게 나오거든. 상도 없고 이렇게 들어가. 이때 뭐 하늘이고 유정이라는 말이 이게 중생이라는 말이라고. 이게 중생, 삿다라는 말의 번역인 거야. 이게 이제 무하고 유하고가 이렇게 대비되니까 상은 있고 상은 없고 정은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요게 하여간 중생을 유정이라고 번역한 거야. 무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산냐에다가 아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무상이 된 거야. 그래서 아산냐 샀다라는 말을 무상유정 또는 무상유정천. 그래서 이제 보면 대화 아산냐 샀다. 그거 지금 적어드렸죠. 요게 무상유정천의 신들이라고 번역되는 말이거든. 이게 이제 9가지 중생의 거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대한 암을 말할 때도 이 2가지 경우에 나와. 그래서 이제 보면 산리 요거는 산야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이죠. 그런데 무상유정천이 어디냐라고 하면 무상유정천이 이게 제4선천에 속한, 그러니까 제4선에 보면 저 불환자가 태어나는 정거천이 있잖아. 정거천 바로 밑에가 무상유정천이야. 그러니까 불환자를 제외한 상황에서 보면 색계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이거든. 근데 거기가 이제 하여간 아산냐 샀다라고 불리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화 아산냐 샀다 해서 무상유정천의 신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4선보다 더 높은 곳에 이제 무색계가 있고 무소유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의 영역, 상을 가진 자 이러면 지옥부터 무소유처까지인데 그 중에 한 군데 예외가 있지. 제4선의 정거천 바로 아래 속하는 무상유정천이라는 여기는 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산냐, 아산리라는 요 말은 무상유정천이라는 한 자리를 지시하는 용어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무상유정천과 관련해 가지고 9가지 중생의 거처를 말할 때 무상이어서 경험하지 않는 중생들, 그러니까 상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쪽에 와서 경험하는 게 없다. 여기 이제 상이 너라면 경험하는 게 없다는 상수멸하고 같은 개념이죠. 근데 다만 상수멸은 미로도 상의 소멸을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무상유정천 이쪽에서는 상에 대한 이건 어떤 부정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멸하고는 달라. 그런가 하면
처음에 대한 삶을 말할 때는 도반들이요, 상 없는 중생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생기면 그 신들은 그 무리로부터 떨어집니다. 라고 해서 무상유정천의 신들은 상이 없는 중생이라는 말로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뭐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상이 작용하지 못하게 해놨다가 그 힘이 부족해서 상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별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여간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아산야, 아산리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무상유정천 요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위에서 색에 대해,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는 색이냐 무색이냐 요렇게만 표현을 했잖아. 그런데 상에 대해서는 상이냐 무상이냐 비상 비비상이냐 이 세 가지로 말하는 게 구분이 되죠. 색으로 말하면 색계 무색계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상이라고 하는 질적 요소로 갈 때는 아유 중간에 무상유정천이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해줘야 경에 흠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삶의 질적 측면을 말하는 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상을 가진 자, 비상을 가진 자, 상을 가지지도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애매한 게요. 이게 이제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똑같은 아산야를 가지고 이 아산야가 무상유정천 할 때는 이 아가 그러니까 동이라는 단어인데 무로 번역이 됐잖아. 그죠? 무로 번역이 돼서 무상유정천이 됐거든? 그런데 비상, 비비상처, 뭐 비상, 비비상을 말할 때도 똑같은 아산야야. 근데 여기서는 뭐 비상, 무비상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비상, 아산야를 또다시 비상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비상, 비상, 비상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아산야라는 하나의 단어를 무상유정천에서는 무로 번역을 해버리고 비상, 비비상조에서는 비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문 경전에 의해서 이해를 하면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니까야를 번역을 하지만 니까야의 번역 상태도 이미 한문으로 번역된 거는 그대로 갖다 그러니까 이 말을 중국에서 번역한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교리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부분 때문에 나는 비상을 가진 자로 있을 것이다. 무상유정천 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그게 뭐냐 하면 무상유정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비상, 비비상이라는 용어가 훨씬 많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여기서라도 아산야를 통일시켜주자. 이래서 제가 이제 비상을 가진 자로 있거나 상을 가지지도 비상을 가지지도 않은 자로 있거나 이렇게 이제 같이 번역을 했거든요. 좀 이게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관찰경에서 이렇게 무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사람하고의 이 경우를 차별지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입장을 놓고 몸과 함께하는 측면은 색, 무색 이렇게 말하고 상과 함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간에 무상유정천이 있어서 이런 이해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우리가 접근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관찰경의 비중을 감안할 때 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간을 20분이나 초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들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